우리가 이제 피로 회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런 비타민제들일 겁니다. 이 비타민제들은요, 크게 온라인에서만 구할 수 있는 이런 건강기능식품들이 있고요, 약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죠. 이러한 또 비타민제들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의약품 제품들의 가장 큰 차이는요, 엽산, 비타민 B9은 이 활성형 형태가 이 건강기능식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비타민 B1, B6, B12는 이 의약품에서만 활성형 형태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약국가의 비타민 제품들, 그 중에서 이 고함량 비타민 B군 제품들은 그야말로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오늘은 이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을 시킬 제품들을 좀 비교해보고 어떨 때 어떤 제품을 먹는 게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협찬, 광고 절대 받지 않았다는 거 분명히 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약사입니다.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타민 B군 라인업을 보면요, 녹십자의 비맥스, 대웅의 임팩타민, 종근당의 벤포벳, 유한양행의 메가트루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회사의 제품들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 컨셉의 제품들이 막 나와 있다 보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일단 그 라인업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품 한 가지씩을 먼저 선택할 겁니다. 선택의 기준은요, 비타민 B군 복합제의 본연의 컨셉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제품으로 선별하겠습니다. 자, 먼저 녹십자에서는요, 요 비맥스 메타비, 자, 대웅 거는요 임팩타민 원스입니다. 요거 10월에 새로 나왔습니다. 임팩타민 프리미엄에서 임팩타민 원스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종근당 거 요거는 벤포벨 S, 그리고 유한양의 거 메가투루 맥스입니다. 거의 모두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제품들입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 제품들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제품들이 하루 한 알 먹는 이 함량들이지만요, 복용의 최저 연령은 조금씩 다릅니다. 임페타민 원스는 만 8세 이상, 메타비와 메가투르맥스는 만 12세 이상, 이 벤포베레스는 만 19세 이상부터 섭취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품마다 연령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안에 비타민 B군 말고요, 다른 추가적인 성분들의 함량이라든지 구성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연령을 참고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 네 가지 제품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활성형으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의약품에 어떻게 보면 특별한 권리죠. 다만 임팩타민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비스벤치아민과 벤포치아민을 섞었고, 임팩타민은 오로지 벤포치아민만 들어가 있습니다. 벤포치아민은 지용성이지만 소장에서 흡수된 후에 이 수용성으로 바뀌어서 피로회복이라든지 근육 및 신경에 좀 작용하는 게 강하고요. 비스벤치아민은 이 흡수된 후에도 지용성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뇌에 BBB를 통과할 수 있어 뇌 기능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왕이면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게 활용도 면에서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타민 B1이 원래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바꿀 때 아주 중요한 영양소이면서요, 안전 용량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벤포치아민이 300ml 제품들도 있고요, 비활성형으로는 500ml 제품까지도 나옵니다. 가끔 이 임팩타민이 이제 이게 120ml니까 부작용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시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비타민 B2는 모두 비활성형으로 100ml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리보플라민이 들어가면 소변색이 좀 노랗게 변합니다. 요거 원래 그런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B3죠. 니코틴산 아미드 또는 나이아신 아미드라고도 부르는데, 메타비와 메가투르맥스에는 10mg, 또 임팩타민 원스는 50mg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벤포벨 S 요거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나이아신은 원래요, 이 NAD와 NADH의 산화환원 반응을 도와줘서 항산화 작용도 해줄 수 있고요, 우리의 이제 DNA 요걸 좀 수리할 때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수 유전자인 시트룰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NR, NMN 이런 걸로 이제 항노화에 좋다라고 많이 알려져서 각광받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 이 벤포베레스에서 아예 뺐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좀 넣어주시지. 가끔 나이아신 부작용으로 간독성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주로 이 간독성의 문제는 나이아신 아미드 형태가 아닌 나이아신 형태, 최소 500mg 정도의 고함량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한 100mg 이하로 있는 제품들에서는 거의 일어날 확률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드셔도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제가 자세한 영상은요, 여기 한번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타민 B5, 판톤텐산 칼슘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두 100mg으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판톤텐산은 제가 자주 강조해드리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넣어줘도 좋지 않을까 이런 욕심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판톤텐산은 에너지 생성뿐 아니라 스트레스 저항 호르몬인 이 부신의 코티솔 합성에도 꼭 필요하고 꼭 중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만성 피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이 판톤텐산 고함량 섭취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부신 피로에 대한 연구에서도요, 이 판톤텐산을 500mg 이상 권하기도 하죠. 참고로 건강기능식품 중에 이 판톤텐산이 500mg 정도 들어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의약품보다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약간은 조금 아이러니하죠. 다음으로 비타민 B6, 이 피리독신인데요. 대표적인 신경 비타민 중에 하나입니다. 근육통이나 신경통, 말초신경장애가 있다면 꼭 섭취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일단 함량적으로는 임페타민의 원스가 50mg 정도, 나머지 이제 메타비, 벤포베레스, 메가트루맥스는 모두 100mg 정도로 동일했습니다. 다만 이 메가트루맥스는 활성형 10mg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50ml, 50ml 이렇게 반반 섞어줬으면 오 그래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했을 텐데, 약간 10mg이라도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나머지 세 제품에 비해 10mg이라도 이 피리독살 형태의 활성형을 넣어준 거 칭찬할 만하죠. 다음으로는 비오틴. 비오틴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모발. 이 건강한 모발에 요즘에 많이 각광받는 비타민입니다. 함량은 이 메타비아 메가트루맥스에 100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고요. 벤포벨 S에는 200, 원스에는 250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일 제제로 보통 2,500, 5,000, 만까지 나오니까요. 굉장히 많은 용량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게 고용량을 먹는 것보다는 저용량을 꾸준히 먹는 것들이 이 부작용 면에서는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엽산인데요. 비타민 B9이죠. 엽산은 임산부가 먹어야 한다 이렇게만 좀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 생각과는 달리 엽산은 이 엽산 대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동맥경화의 원인인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 엽산 대사 회로가 잘 안 돌아가게 되면 신경전달 물질이 잘 만들어지지 못해서 우울이나 불안, 짜증, 불면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성분이죠. 메타비와 원스는 약 500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벤포벨과 메가투르는 약 400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100마이크로그램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은 다 비슷하게 들어갔다. 다만 모두 일반 합성엽산이 들어갔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데, 이는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이 활성형 엽산이죠. MTHF는 아쉽게도 의약품에서는 등재된 원료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서 여기 의약품들에게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볼 건 이 비타민 B12입니다. 이거 약간 중요한데요. 비타민 B12는 오메가3와 함께 신경섬유를 감싸는 이 미엘린의 합성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초신경염 등에 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근육피로라든지 신경피로 이런 쪽에 아주 좋습니다. 고함량의 비타민 B12를 사용하면 조금 더 그래서 통증이라든지 이 피로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느낌적인 느낌이 더 잘 오는 이유기도 하죠. 근데 제품마다 써있는 비타민 B12의 성분 다 다르죠. 이유가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시아노코발라민, 하이드록소코발라민, 메칠코발라민, 아데노실코발라민, 이 코바마이드라고도 불리는데 이렇게 크게 4가지 성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시아노코발라민은 비활성형으로 섭취 시 중간 대사형인 이 하이드록시코발라민으로 좀 거쳐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칠코발라민이라는 활성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메칠코발라민을 섭취하게 되면 이 대사 과정, 앞서 말씀드린 이 전환 과정이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형태인 이 아데노실코발라민 역시도 메칠코발라민처럼 바로 사용 가능한 이 활성형 형태입니다. 단, 이 2가지 활성형 형태는 또 약간의 쓰임새가 다릅니다. 혈액과 세포 외액에는 이 메칠코발라민 형태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조절하거나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 적혈구 등 신경과 근육 쪽에 연관되어서 주로 사용되고요. 아데노실코발라민은 세포의 에너지 공장과 관련되어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생성 또 피로 쪽에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인지해 두시고요. 제품을 다시 보면 임팩타민 원스와 메가투로 맥스는 비타민 B12가
이 비활성형 형태인 시아노코발라민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메타비는 중간 대사 형태인 하이드록소코발라민 형태로 10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벤포벨 S 유일하게 완전 활성형 형태인 메치코발라민으로 이 50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들어있다는 게 또 큰 장점입니다. 제가 언급했던 또 하나의 활성형 형태인 아데노신 코발라민은요, 이 비타민 제품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약국에서 혹시 많이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뚜껑에 꼬다리가 딱 있어가지고 꾹 눌러서 막 흔드셔서 드시는 것들 있죠. 대표적으로 뭐 글루콤 제제들이 있는데 이 안에 코바마이드라고 써 있는 게 바로 아데노실 코발라민이라는 비타민 B12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 형태만 봤을 때는 사실 이 종근당의 벤포베레스가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은데 고민되는 게요. 사실은 이 비맥스 메타비의 중간 대사 형태가 이 메치코발라민의 약 2배 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벤포벨이 더 좋다? 또 이렇게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쉽게 비교해주면 첨단 무기의 선택이냐 인해 전술이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4가지 제품의 가장 중요한 비타민 B군들의 함량들이나 이 효능들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각 성분별 함량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유의미한 큰 차이점이 아니고 대부분 컨셉 원료로 넣은 게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연과 UDCA는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제품은 아연으로서 함량이 30mg 전후인데요. 메가투르 맥스만 거의 최대 함량이라고 보는 50mg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연이 면역 기능에 필요하고 남성 건강에 중요하다라고 알려지면서 무조건 높은 게 좋아 보일 수 있으나요? 장기간 섭취 시 구리 결핍을 좀 유발할 수도 있고요. 속이 좀 민감하신 분들은 약간 울렁거리거나 위장장애가 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연은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20mg에서 40mg 정도 사이 여기서 드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고함량의 아연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 메가트로맥스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DCA는 우리가 잘 아시는 우르사 성분의 주성분이기도 한데요. 콜레스테롤과 담즙 분비를 좀 조절해서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피로도를 낮춰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특징적인 것은 벤포벨 S가 다른 제품의 약 2배 정도인 60mg 정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섭취 연령도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녹시자의 비맥스 메타비와 이 메가토르맥스는 60mg 정도, 나머지 2 제품에는 한 30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함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요. 사실 마그네슘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추가적인 섭취가 좋을 것 같다. 제품 모두 비타민 D가 1000IU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역시도 성인은 약 2000IU 정도, 이 정도 최소한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서요. 결핍이 있거나 나는 처음 비타민 D를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것만으로는 100% 충족할 수가 없다.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할 것 같다. 나머지 셀레늄이라든지 기타 성분들도 조금은 다 아쉽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컨셉 원료로만 보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훑어는 봤는데요. 그래도 명확한 판단이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최종적으로 어떨 때 어떤 제품을 선택하라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이 메가토르맥스는 고함량의 아연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분들이 있죠. 남성분들 또는 좀 전립선이 약하시다. 그래서 단기간 나는 고함량의 아연이 필요하다. 거기에 필요까지 있다. 그럼 이 제품 추천드리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울렁거리거나 복통이 있거나 위장장애 있다. 그러시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임팩타민 원스는 나머지 3가지 제품들보다 함량적으로는 약간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 용법 용량이 만 8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좀 알약을 먹을 수 있는 초등학교 좀 고학년들 또는 중학교 이런 분들에게도 좀 무난하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3번째, 이 벤포벨 S는요 가장 큰 장점은 비타민 B12가 메칠코발라민 활성형 형태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손발저림이 잘 생기고 경련이 잘 오고 근육통, 신경통이 있는 분들에게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 비타민 B3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만 19세 이상부터 허가되어 있으니까 꼭 주의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이 비맥스 메타비군은요 구성과 함량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한 제품이다. 또 누구에게나 좀 어울릴 수 있는 제품일 것 같다. 그래서 이것저것 조금 머리 아프고 그냥 중간 이상을 원한다. 저는 60자의 비맥스 메타비 추천드립니다. 다만 사실 제가 먹는다고 해도요 요 벤포벨 S랑 비맥스 메타비랑
약간 고민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조금 드리자면요. 하루는 벤포벨, 하루는 비맥스 메타비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번갈아 가면서 드신다면 계열수 대비 생각하면 가격은 어차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욕심나는 것을 조금 다 채워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권장해 봅니다. 자, 여태까지 보시면 아셨겠지만요. 이 제품들 중에 무조건 이게 가장 좋고요. 이거를 꼭 먹어라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제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따라 선택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여러분의 선택의 가이드가 되었길 바라면서요. 저는 이만 또 물러가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리틀약사 네이버 블로그 이용해 주시고요. 또 저희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